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창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신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대신 신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동거하던 전 애인의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벌인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직 찾지 못한 이 씨의 전 애인 시신 수색 작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전 애인의 시신을 찾지 못해 난항에 빠졌던 이기영의 첫 번째 살인.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하며 시신이 없어도 공소 사실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애인의 혈흔이 집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동거녀의 DNA와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산 혈흔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범행 전 독극물 종류와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전 애인을 살해한 뒤 또다시 인터넷을 켰습니다.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공릉천 일대입니다. 범행 이후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자 혹시나 시신이 떠내려올까 이 씨는 이곳의 물의 흐름 방향과 파주 변사체 등을 여러 차례 검색했습니다. 이 씨가 노린 건 돈이었습니다. 범행 이후 전 애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서 각각 3,900여만 원, 4,100여만 원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전 애인인 척 주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누범자였던 이 씨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아직 찾지 못한 전 애인의 시신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 발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대로 내려오며 방역 지표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정세 속 우리나라도 실내 마스크 완화가 임박한 겁니다. 설 연휴 뒤인 이달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을 결정해 발표합니다. 신규 확진자는 29,816명으로 수요일 확진 기준 13주 만에 가장 적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465명과 47명으로 올겨울 유행 최대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방역지표 안정세 속 우리나라도 실내 마스크 완화가 임박한 겁니다. 현재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외에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입니다.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말에 무게를 뒀습니다. 설 연휴 이동과 대유행을 겪고 있는 중국의 춘제의 영향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외 유입 상황을 살펴보면 신규 확진자 수 자체는 올겨울 유행 고점 대비 떨어졌지만 중국발이 57%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생활 방역과 개량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설 명절 동절기 추가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월 20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량 백신을 접종하면 확진이 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보사찰로 잘 알려진 해인사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주지 스님은 임기를 8개월 남겨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주지 스님을 둘러싼 추문 의혹에 내홍까지 겪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고이훈 기자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경남 합천 해인사. 이곳의 주지인 현흥 스님이 임기를 8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40여 명의 스님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현흥 스님이 최근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을 착용하고 불교법에 합당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되는 등 문제가 확산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구니와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에 해인 총림은 현흥 스님에 대해 산문 불송을 결정했습니다. 승려가 계율을 어겼을 때 절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현흥 스님은 이곳 해인사에 있지 않고 외부의 모처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임 총림은 후임 주지를 추천하기 위해 지난 16일 임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임 총림 방장인 원각 스님이 원타 스님을 차기 주지로 추천했는데 조계종이 임회를 안 거쳤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절차적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비대위 측은 현흥 스님을 임명했던 원로들이 차기 주지를 은밀히 임명하려 했다며 항의하기 위해 임회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인사 종무원들이 길을 막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종무원 한 명이 다치게 됐습니다. 비대위는 불미스러운 일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도님들과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꼴문 상처는 도려내야만 합니다. 종단에서는 하루속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인사 내용이 격화하자 대한불교종 조계종은 현흥 스님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가 제출한 사표 처리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현입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금리 여파가 중고차 매매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매매 상인들은 손님 구경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중고차 구매 할부 금리까지 뛰니 수요 침체를 면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시내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연식이 10년 넘은 중고차부터 잘 나가는 5년 이하 신차급 중고차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차급 중고차라도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시장 안에는 이렇게 중고차들이 가득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겨 한적한 모습입니다. 내일 왔다 그러면 지금 뭐 한두 명?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는 못 사는 거지. 실제로 지난해 중고차 재고는 14만 9천여 대까지 늘어 1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고금리로 중고차 할부 금리가 1년 전 연 5%대에서 연 15%대로 급등한 게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중고차 업체들은 치솟은 중고차 할부 금리를 시급히 안정화하고 중고차 구입대 세제 혜택도 있어야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게 결국 금리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취득세 부분을 한시적으로 좀 중고차에 한해서 좀 인하해 준다든가 그런 지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당초 올 초부터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를 계획했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시점을 늦추고 상황을 좀 더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진입을 해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부터 한 반년 정도 늦춰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3년 동안 시범 운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대면 플랫폼 성장도 기존 판매망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때 중소 영세 상인들과 상생하는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